쳐주세요, 변호사님. 네. 아니, 진짜 너무 무심해. 파리 잡는 줄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종원입니다. 네, 박정원입니다. 저희 오늘은 좀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을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. 네, 똑같이 저희 회사고요. 네. 네, 저희 층과 다른 더 세련된 세련된 느낌의 네. 실제로 되게 세련됐고요. 맞아요. 오늘 이야기 나눌 건 뭐예요, 선생님? 첫 재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는데 첫 재판의 경험담.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. 저는 사실 나요. 생생해요? 네. 아, 진짜? 네. 첫 재판은 다 되게 강렬해서 기억이 강하게 남는다고 하는데, 저는 되게 선배님이 되게 감사하게도 강렬하게 안 남겨주려고 네. 초반에 저를 재판을 엄청 데리고 다니셨어요. 근데 요거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예, 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이제 로스쿨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합격자 발표가 대충 4월 중순 그쯤에 네, 나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간 실무 수습이라고 그래서 변호사 자격은 나오는데 재판을 갈 수가 없어요, 단독으로. 그래서 이제 대체로 6개월을 카운트하면 뭐 10월 말쯤까지는 주로 이제 서류 쓰는 그 소송 서면 쓰는 일을 먼저 배우고요. 그리고 지금쯤 대충 한 8월 이쯤부터 이제 선배 변호사를 따라서 이제 법원의 재판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도 네. 방청석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운명의 그날 뭐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11월 초죠, 주로. 네, 이제 혼자서 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재판이라는 건 이제 혼자 나가는 재판을 말하는 거고,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종훈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뭐 8월쯤 뭐 그쯤부터 이제 재판을 따라다녀요. 따라다녀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. 그러니까 이게 네. 요약하자면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, 그죠? 수습 기간이라서 네. 내가 단독으로 재판을 출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. 자격 자체가 안 되거든요.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지만 단독으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계속 선배 변호사님 따라다니고, 그래서 저는 좀 일 시간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 따라갈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따라갔어요. 그래서 방청석에서 좀 구경 좀 하고, 구경은 아니지만 참관하고, 아,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맞아요. 좀 배우면서. 그리고 저는 11월부터 원래 혼자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좀 못 믿었는지 선배님이 되게 꼼꼼하신 분 성격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사건을 저한테 온전히 100% 맡기기가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다음부터도 좀 한참 데려다니셨어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런 배려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. 저는 그런 배려 없는 회사에서 그냥 갖고. 왜냐면 능력이 좀 특출나시기 때문에 이제 너는 혼자 가도 되겠다.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은 아직 조금 따라와.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로. 아무튼 전연차 때는 이제 재판을 조금 일찍 가서 앞 사건을 좀 저는 맞아요. 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많이 봐야죠. 뭐 긴장되니까 이제 판사님 성향이 어떠신지도 한번 보고, 다른 사건이니까 이제 맞아요. 어떻게 이제 변론하는지 보는 거고,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제 사건 끝나고 나서 다음 사건까지 한번 보고 온 적이 많아요. 근데 그거를 거를 왜 봤어요?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유는 없는데, 그러니까 대단하다. 급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하나 정도 더 보고 하나 왔던 정도 것 같아요. 더. 네. 대단하시다.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박정원 변호사님이 거의 유일하신 것 같아요. 보통은 재판 끝나면 다음 일정 때문에, 그러니까 뭔가 일에 쫓기니까 네.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이 바로 나오는데 학습용이잖아요. 아니 제가 진짜. 사실 소심해서 좀 그런 것도 대단하시다. 있고. 네. 근데 저는 지금도 재판 가면 좀 그런 건 있거든요. 그 사건별로 메모를 하실 거잖아요. 그쵸.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재판의 첫 번째 기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판사님 어떤 성향인지 메모를 좀 해요. 그래서 그런 건 좀 하죠. 맞아요. 준비 안 하면 좀 혼내시는 혼낸다든지. 스타일.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. 네, 물어봤을 때 대답을 바로 못 하면은 이제 좀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렇게 하세요. 뭐 이런 이제 약간 무심한 분들도 계세요. 판사분들이. 진짜 맞아요. 네, 근데 사실 무심한 분들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. 그렇네요. 네. 왜냐면 말없이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을 확 내리실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재판하다 맞아, 보면은 맞아. 약간 이 사건은 이제 약간 판사님이 어느 쪽에 기운 것 같은 이런 게 보이는데, 뭔가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무심한 느낌이면은 이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것도 좀 보고, 이제 대체로 저희가 조금은 일찍 가잖아요. 늦으면 안 되니까. 그럼 앞 사건에서 예를 들어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별말 없이 받아들여 주는지 안 주는지 깐깐하게 보셔서 맞아요. 그거는 그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. 증인 안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이제 사실 저희도 여기서는 증인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, 맞아요. 이렇게 좀 그런 걸 메모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일을 해요. 이제 일이 약간 대화가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이제 본론으로 갈 때가 됐죠. 네네. 우리 저기 첫 재판에 대한 이야기.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핑계가 정확히 제 첫 재판이 약간 흐릿해요. 이게 제 첫 재판인가? 약간 이런 느낌?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, 얘기 먼저 해주세요, 변호사님. 재판하시다가 법정에서
청구 인락해보신 적 있어요? 청구 인락? 네, 그 아, 자리에서? 아니요. 제가 청구 인락한 적은 없는 것 예, 같아요. 그 청구 인락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. 뭐 돈 1억을 내놔라. 그러면은 그 보통은 자리에서? 예, 보통은 아 뭐 난 1억을 못 준다. 뭐 그 이유는 뭐 이러이러하다. 이러니까 소송이 되는 건데 제가 갔던 첫 재판이 피고로 갔는데 갔는데 이제 1억을 달라고 소송하는데 네 드릴게요. 뭐 이거를 제가 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청구 인락이 그거거든요. 청구를 허락하겠다. 뭐 이런 상대방의 내용인데. 청구를 인정한다 뭐 이런 네,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약간 사건은 복잡하지만 여튼 네, 이제 네. 조금 줄여서 단순하면, 말씀드리면은 네. 두 가지를 요구를 한 거예요. 이제 뭐 1억을 달라, 뭐 이 집도 비워라. 그랬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래 1억은 주겠다. 근데 집은 못 비운다. 이래서 소송이 되는 건데. 근데 이제 첫 기일에 나갔더니 이제 참고로 그건 제가 서면은 안 쓰고 출석만 잠깐 간 거예요. 네, 출석을 대행한 거예요. 이제 저희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의 사건을. 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서면 읽고 가긴 했어요.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다투는구나 이건 알고 갔었는데 네. 그 재판장님이 이제 쭉 보시더니 그러면 피고는 1억 청구에 대해서 인락하시는 거네요.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거든요. 그래서 맞다. 그러니까 그러면 조서에 적겠습니다 하는 거예요. 이제 조서란 건 기록에 남긴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첫 재판이 끝났고 그리고 그때 법원이 지금 이전에 했는데 아마 동부지법 구의역에 있었던 동부지법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동부지법이 그땐 구의에 있었어요. 네, 맞아, 구의역에서, 맞아, 네. 맞아. 저 초기 때도 그랬다. 네, 그래서 거기서 이제 2호선 지하철을 타고 당시 저희 회사가 있던 교대역을 오는데 네. 한 20분 정도 20분 걸리거든요. 걸리죠? 근데 진짜로 제가 머릿속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막 계속. 네, 그러니까 조서에 남기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번복-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고 온 거잖아요. 잘못된 네, 말을 한 거 맞아요,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머리가 엄청 복잡했구나. 조서에 적는 거는 제가 생각을 아예 사실 본 적도 그렇죠. 없었고 네, 맞아요. 그 전에 이제 재판 따라갔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엄청 큰 사고를 친 것 같은 거예요. 그 20분 동안 핸드폰으로 이게 다 찾아봤어요. 번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. 되는지만 계속 봤었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제가 사고를 친 것 같다 얘기했더니? 했더니 괜찮아 그거 괜찮아 맞아. 네, 이렇게 돼서 끝났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 네, 네, 느낌은 이 조서에 남긴다는 거 좀 설명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무슨 얘기를 툭 했을 때 그럼 그거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네.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한 게 있을까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재판할 때 되게 역으로 이용 많이 해요. 그쵸. 그러니까 그것도- 상대방이 네. 뭐 딱 얘기하면 그냥 별거 아닌데 네. 재판장님 지금 방금 피고가 진술한 거 조서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네. 피고가 약간 화들짝 가시죠. 뭐야 대체. 잠깐만 막 오히려 그러고 네. 일단 재판이 끝나면은 그 이미 조서가 완성돼 있잖아요. 그럼 요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죠. 네, 그러니까 법에 이제 뭐 그 번복을 할 수는 있어도 이 조서 자체를 수정하거나 이거는 이제 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네. 예, 그리고 다만 이제 재판이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방금 박정원 변호사 말은 조서에 남기겠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네.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.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그 즉시 네, 재판장님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좀 조서에 삭제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지워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웬만하면 지어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했는데 네. 안 돼요. 낙장불입입니다. 뭐 이렇게까지는 그죠? 네, 매몰차게 하시는 잘 분은 안 하셨고, 네. 한 10분 중에 한 분? 그리고 참고로 재판이 이제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뭐 설령 안 지워주신다고 해도 내가 어필을 했다라는 건 뭐 남겨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드라마틱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. 저희가 일할 때요. 맞아요. 저는 이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기 때문에 첫 재판이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이런 좀 충격적인 기억은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 때 재판을 갔는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왜 처음 가면 무조건 그날 구두로 진술할 거 이렇게 정리해야 때 있잖아요. 네. 네, 요새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다시 기록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들어가거든요. 초반에는. 그랬더니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딱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원고 피고석 바꿔서 앉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원고인데 예를 들어서 실수로 피고석에 앉은 거죠. 급하게 들어가서. 네. 그 원래 피고석에 앉아야 되는 피고 변호사님이 제 자리입니다. 이렇게 약간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저는 그게 되게 초반 재판 때 그런 적 없으세요? 있긴 있는데 네. 그 때문에 한번 그랬지. 그러니까 그게 민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제가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아니면 뭐 항소심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? 실제로 어떤 항소심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데도 있고 저는 그냥 그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. 이렇게 첫 재판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처음 기억에 생생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단 한 분 빼고. 네. 아니요, 저도 생각하는데 자리 잘못 앉은 거 뭐 이런 것들. 네, 이제 곧 저희 회사의 신입 변호사님들도 11월부터는 각자 단독으로 재판 출석을 하실 거고 또 다른 변호사님, 신입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진짜 얼마 안 남았군요. 네, 처음엔 떨리는데요. 한 2달 지나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어지네요. 맞아요. 선배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런 무섭고 두려움을 있을수록 네. 더
너를 내몰아라. MZ 세대가 맞지 않는. 아 맞아. MZ스럽지 않다. 네. 아 그렇네. 즐겨야죠. 네, 네. 그래서 더 그럼 혼자 더 많이 나가봐야 되고 재판 네. 많이 나가야 된다. 근데 네. 되게 그게 도움 아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말씀이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재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재판 경험 토대로 또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